하실 거고요. 안 하시는 분들은 오늘 선배님 강의하고 만약에 신청하신 분들만 어 저기 녹화 영상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좀 차별화를 좀 두겠습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또 오늘은 또 다른 분들이 또 일이 생겨서 아마 못 오시는데 그래도 일단 약속은 약속이니까 시작을 해볼게요. 일단 후기 올려주실 때는 이제 앞으로는 강의 자료나 내용은 유출을 하지 마시고 그냥 선배님만 보시고 나중에 뭐 블로그 쓰실 때는 일단 제목만 일단 캡처를 하셔서 좀 한번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오늘 인트로로 한번 소개를 한 거는 좀 글을 쓴다는 사람들은 이제 죄다 이제 글쓰기나 책 쓰기 관련 책을 이제 많이 좀 내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저도 사실 뭐 글을 뭐 이렇게 잘 쓰는 건 아니지만 좀 오래 썼고 그냥 몇 권 책을 출간하다 보니까 이제 글쓰기 강의를 좀 하고 있고 이제 글쓰기 책을 좀 내게 됐는데 그래서 닥치고 글쓰기 책 내고 나서 이제 이번에 쓸 책이 이제 닥치고 책 쓰기 책을 좀 쓰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클래스 101 그 촬영했던 그 내용하고 챗 GPT 관련된 내용을 좀 섞어가지고 한번 책 쓰기 관련 책을 좀 저도 황 선생님 쓰실 때 같이 한번 쓸까 해서 좀 있는데 어 사실 글쓰기라는 게 어떻게 보면 되게 비법이 있을 것 같다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죄다 글을 좀 쓴다는 사람들이 뭐 글쓰기, 책 쓰기 관련 책 진짜 서적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근데 누구나 글쓰기가 뭐 비법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글쓰기는 뭐 비밀도 아니고 그리고 뭐 황 선생님이 보셨을 때도 뭐 아무것도 사실 아닌데 좀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저는 딱 결론이 뭐냐 오늘 인트로로 말씀드리는 거는 그냥 선배님만의 자신만의 글을 그냥 비법은 없다. 그냥 매일 조금씩 선배님 말의 글을 그냥 지금처럼 쓰시면은 좋을 것 같다.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로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은 글을 쓰는 삶을 시작하기 전에 알아야 할 두 가지 사실이라는 주제를 한번 좀 나눠보고자 하는데 우리 뇌는 사실 선생님들 보면은 굉장히 막 좀 이렇게 좀 구성이 돼 있습니다. 뭐 이렇게 되게 앞에 이게 전두엽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전두엽 보면 여기 자체가 이렇게 술을 마시면은 전두엽이 막 활성화가 막 돼요. 그러면 막 도파민이 막 나온다고 막 하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좀 술자리도 많고 뭐 사실 술도 좋아하다 보니까 좀 옛날에는 저 정말 많이 또 마셨고 요새도 좀 뭐 일 때문에 마시긴 하지만 예전에는 정말 막 뭐 스트레스 받는다고 먹고 누구 좋은 일 있다고 먹고 뭐 그냥 기분 나쁜 일 있다고 먹고 막 그러다 보면은 이 전두엽이 막 활성화 막 되잖아요. 이렇게 막 이렇게 술잔이 막 들어가고 막 술잔이 막 들어가고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에는 이게 술잔이 막 반복되고 막 지속되다 보면은 막 되게 이제 술이 취하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또 계속 부딪히고 그 술이랑 알코올 중독이 되잖아요. 그래서 역으로 거꾸로 좋은 자극을 반복을 하면 좋은 자극을 반복을 하면 어때요? 예, 우리 류원 선생님 어서 오시고요. 네, 또 나가셨네요. 그러다 보니까 반복이 되고 지속이 되고 그럼 결국엔 우리가 좋은 쪽으로 봤을 때는 뭔가 이게 술자리 같은 것도 재밌고 관심이 있으니까 막 반복하고 지속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황 선생님도 거꾸로 보면은 지금 하시는 일이 내가 무관심하고 재미도 없어. 그럼 계속 할 수 있을까요? 막 억지로 하는 건 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글 쓰는 삶을 시작하기 전에 알아야 될 게 반복하고 지속하고 그다음에 관심을 가지고 집중하고 이 네 가지가 같이 어우러졌을 때 술자리 가고 막 이러면은 재미도 있고 막 지속을 하고 일단 재밌으니까 막 즐기고 하잖아요. 노는 것도. 그죠? 근데 글쓰기 자체를 우리가 너무 막 어렵게 생각하고 그냥 뭔가를 되게 억지로 하려고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러니까 일단 저는 이제 전제 조건을 좀 하나 깔고 싶은 게 이거예요. 네, 류변선 어서 오시고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그래서 두 분, 황교쌤이나 우리 인숙쌤 두 분도 한번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뭔가 이제 글쓰기, 우리 류원쌤이 오셨으니까 어떤 얘기를 하고 있었냐면, 이제 처음 얘기입니다. 글 쓰는 삶을 시작하기 전에 알아야 할 두 가지 팩트라는 주제로. 그래서 술을 먹다 보면은 우리가 계속 이렇게 그 뇌에 이제 막 재미가 있으니까 반복하고 지속을 하게 되는데, 뭔가 되게 뭘 하려고 하면은 되게 억지로 막 하려고 하니까 재미도 없고 관심을 안 가지니까 계속 하지를 못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 류나 쌤도 만약에 지금 글쓰기를 이제 시작하기 전에 뭔가 하나 좀 체크를 하자 했던 거는 우리가 조금 이제 억지로 하지 말고 일단 저는 전제를 관심을 먼저 가지자. 그리고 글쓰기에도 집중을 좀 해보자. 그럼 이게 같이 가게 되면은 계속 반복을 하다 보면은 이게 계속 지속이 된다. 이렇게 저는 좀 말씀을 드리려고 이 자료를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결론은 뭐다? 반복적으로 글쓰기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고 지금 선배님도 책쓰기가 막 그냥 관심 바뀌고 막 이게 다른 게 막 우선순위가 생겨버리니까 계속 밀리고 막 이러시는데 이제는 글쓰기라도 할 때는 뭔가 딱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반복적으로 생각하고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집중하는 분야에만 우리가 성과를 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글쓰기 전에 두 가지 팩트는 뭐다? 아까 반복, 지속, 관심, 집중. 그래서 요거를 반복적으로 생각하고 관심을 가지고 집중하는 분야에서만 성공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뭐다? 일단은 글쓰기에 좀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해보자. 근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볼까? 선배님들이 지속적으로 생각을 하고 막 반복을 하고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해볼까?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무엇을 써볼까? 어떻게도 써볼까? 아니면 이것도 써볼까? 아니면 내가 메시지는 어떻게 정해볼까? 아니면 누구를 대상으로 한번 써볼까? 이렇게도 써볼까? 저렇게도 써볼까? 이거를 계속 반복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선배님들이. 그러니까 너무 막 하면서 만약에 다 생각하는 건 어려우니까 황현 선생님도 만약에 쓰실 때 오늘 내가 이 꼭지를 쓴다. 그러면 무엇을 어떤 경험을 가지고 써볼까? 아니면 어떻게 한번 써볼까? 아니면은 이 내가 지금 가진 어떤 경험을 와서 써볼까? 우리 이루원 쌤도 그럼 마지막에 결론은 메시지를 어떻게 정할까? 타켓은 어떨까? 이런 거를 가지고 선배님들이 그냥 이렇게 한번 반복해서 집중해서 생각을 하다 보면은 이게 내가 어떻게 쓸까라는 걸 이제 생각이 들겠죠. 그래서 그냥 이게 생각이 안 나시면은 종이를 꺼내놓고 아까 말씀대로 그냥 생각을 하셨지만 만약 안 된다면 끄적끄적 해보시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써볼까? 어떻게도 써볼까? 이것도 써볼까? 메시지는 어떻게 정해볼까? 또 누구를 대상으로 써볼까? 이렇게도 써볼까? 저렇게도 써볼까? 그래서 이렇게 선배님들이 한번 끄적끄적 되는 것도 한번 필요하다. 이렇게 한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 혹시 리오나 쌤 혹시 저기 비디오 혹시 오픈이 안 되실까요? 비디오 못 켜시면은 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평소에 좀 촉을 세우고 있는 사람이 글을 좀 잘 쓸 수 있다.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네, 어서 오시고요. 이거 평소에 선생님이 안테나처럼 촉을 세우고 무엇을 써볼까? 어떻게 쓸까? 이것도 써볼까? 메시지는 어떻게 정할까? 누구를 대상으로 쓸까? 요거를 한번 가지고 이렇게 안테나를 촉을 세워가지고 쓰는 사람이 글을 잘 쓸 수 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아까 글쓰기 전에 아까 뭐라 그랬죠, 제가? 반복적으로 생각하고 관심을 가지고 집중을 해보자. 이렇게 일단은 끄적끄적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책 쓰기 과정을 한번 다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제는 집중하고 관심을 가지시겠죠. 그러면은 끄적끄적이면서 그러면 이제 그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끄적끄적이면 이거 뭘 쓰라고 했었어요? 누구를 대상으로 써볼까? 메시지는 어떻게 정할까? 그럼 주제랑 컨셉을 정하는 대로 이제 끄적끄적 하면 내가 책 쓰기까지 한번 생각을 해보겠죠. 그런 다음에 끄적끄적인 걸 보시고 내가 그러면 어떤 책을 써볼까 한번 골라서 자료를 수집하고 그다음에 목차를 짜고 그다음에 초고를 만들고 그다음에 출판사에 투고해가지고 계약을 하고 퇴고하고 출간. 그래서 종이책은 이렇게 될 거고 전자책 같은 경우는 초고 작성하고
그 다음에 태고한 다음에 전자책 플랫폼에 올리면 되겠죠, 등록을. 그래서 이렇게 하시되 그 전에 뭐다? 평소에 촉을 세우고 관심을 가지자라는 게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주제를 한번 정해보자. 그럼 선배님들의 주제를 정할 때 다시 한번 강조를 할게요. 주제를 만약 이제 책 쓰기 주제를 정하시게 되면은 우리 리루한 쌤은 질문지 한번 보내주시면 제가 그 목차 짜드릴 테니까 그 되는 대로 한번 보내주세요. 그러면 그걸 보시고 선배님께서 만약에 나중에 질문지 아직 작성 안 하셨으니까 우리 황현 선배님께서는 이제 보내주신 걸 갖고 나중에 제가 드리면 내 책은 뭐뭐입니다. 내 책은 뭐뭐입니다라고 딱 쓰시고 그 앞에다가 내 책은 누구를 위한 어떤 책이다. 요걸로 한 문장으로 딱 소개를 할 수 있어야 선배님들이 나중에 출간 계획 쓸 때도 아니면은 유학생 같은 경우는 이제 전자책 나중에 냈을 때도 뭐 부제로 들어갈 수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내가 그 지인들한테 내 책은 이런 겁니다라고 소개를 할 수 있겠죠. 이렇게 단순하게 딱 설명이 돼야 내가 어떤 주제를 쓰고 있거나 명확해지고 원고 쓸 때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갈 수가 있다. 그럼 두 번째로 만약에 독자를 내가 어떤 책을 독자를 위해서 쓸 건데 그게 어렵다 그러면은 선배님들이 내 얘기에서 내가 지금 관심사가 뭔지 잘하는 것이 뭔지, 잘 아는 것이 뭔지, 이런 것들을 한번 봐가지고 한번 써보세요. 선배님들 지금까지 했던 것들. 그럼 제가 봤을 때는 이원생 같은 경우는 아마 교직 생활을 오래 하셨으니까, 선배님은 아마 가르치는 일이 어떻게 보면 더 잘 할 수 있는 거고, 내가 아니면 뭐, 꼭 학생들이 아니더라도, 뭐 후배들이나 아니면 지금 뭐 손자, 손녀까지 있으시면은 뭐 육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에서 내가 아니면 뭐 식물을 잘 키운다. 그럼 뭐 가르치느라고 뭐 연결이 되면 선배님이 좀 관심 있었는 것을 공부해서 누구한테 알려줄 수도 있는 거. 그런 글을 또 쓸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일상에서 한번 내 얘기부터 한번 찾아보자. 그래서 진짜 더 쉽게 찾아보는 방법은 첫 번째로 선배님들이 어떤 일을 했어요. 형님도 그렇고 두 분이. 그럼 내가 칭찬을 받았거나 요새 내가 남들한테 막 아니면 뭐 류나 선생님도 막 예전에 퇴직하시기 전에 막 이런 거 잘해가지고 선생님 내가 봤을 때 이거 잘하셨어요. 뭐 이렇게 이러면 그런 칭찬을 받았거나 아니면 선생님들께서 뭔가를 이렇게 뭐 어떤 프로젝트를 했든지 아니면 어떤 일에서 뭐 성과를 내봤다든지 뭐 그 성과라는 게 꼭 뭐 성공한 것도 성과인데 뭐 실패를 해도 좋고 어쨌든 뭔가 결과가 나왔던 것들 있잖아요. 그런 분야를 한번 적어 보시는 것도 주제를 찾는 게 좋고 두 번째는 남에게는 어려운데 선배님한테 쉬운 것들 있잖아요. 막 저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제가 지금 하는 게 뭐 조금 더 책 쓰기를 해보고 조금 더 해본 거에서 조금 더 경험을 해봤을 좀 저한테는 약간 좀 익숙해진 분야고 그런 분야 선배님도 진짜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가지고 주제를 한번 좀 찾아보자. 그래서 요새 주제 중에 가장 좀 잘 나가는 것들을 한번 다른 브런치에서 모아봤는데 보면은 인간관계 이 앞에 게 주제예요, 주제. 이 앞에 게 주제예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황경 선배님이나 우리 류관 선배님께서 지금 박철 선배님 들어오실 텐데 우리 만약에 네 명이서 인간관계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한번 책을 같이 쓰고 있다고 쳐요. 근데 저는 인연에 대한 책을 쓰고 있고 우리 황경 선배님께서는 언어에 대한 쓰고 있다 만약 우리는 또 류관 선배님은 만약 가족에 대해 쓴다. 그러면은 같은 인간관계 주제인데 내용이 다르죠. 이게 뭐라 그랬어요? 컨셉이래죠, 컨셉. 같은 주제지만 제가 인연에 대한 컨셉을 쓰는 거고 우리 리오나 쌤 같은 경우가 어, 가족이라는 컨셉을 쓰는 거고 그다음에 황 선생님께서 언어라는 컨셉을 쓰기 때문에 같은 인간관계 주제지만 다른 책이 나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주제랑 컨셉의 차이는 뭐라 그랬어요? 주제는 같은 분야인데 저희가 다른 인간관계 안에서 그 카테고리 안에 다른 어떤 컨셉을 잡느냐에 따라서 타겟이 달라지고 책 쓰기를 할 수 있다. 그래서 다른 책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선배님들이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쌤도 관계, 뭐 사랑에 대한 것도 요새 많이 쓰이고 있고, 심리, 문세, 여행, 또 가십성글. 예, 박철환 선생님 어서 오시고요. 제 유료 강의는 비디오 오픈이 원칙입니다. 비디오 못 켜주시면은 채팅창에 좀 사유라도 좀 남겨주세요. 그래서 고양이, 뭐 육아, 뭐 이런 것들이 좀 많대요. 보니까. 근데 이게 만약에 그 다음에 보니까 뭐 성공담,
뭐 건강 정보. 우리 지금 황영 선생님 쓰시는 건강 같은 경우도 아마 요즘 카테고리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뭐 책과 문화, 그다음에 뭐 쭉 그거 번외로 보니까 사실 번외가 좀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사실 뭐 부동산이나 글쓰기, 뭐 투자 경제 이런 것들이 더 상위 카테고리로 있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아까 말씀드린 관계라든지 심리라든지 뭐 육아라든지 이런 게 조금 더 보니까 더 한번 알아봤던데 우리나라 책을 사는 사람들이 선배님 한번 질문 한번 내볼게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니, 우리나라 그 이제 독자들 중에 구매력이 제일 많은 나이대 성별이 누굴까요? 책을 제일 많이 살 것 같은 책 구매력을 제일 많이 살 것 같은 힌트는 여자고요. 그 나이대만 한번 맞춰보시면 좋겠어요. 한번 채팅창에다가 책 구매력이 누가 제일 많은지 한번 선배님 뭐 20대, 뭐 30대 이렇게 한번 뭐 적어줘도 좋으니까 뭐 2030도 좋고 한번 채팅창에 좀 남겨보시겠어요? 20대 여자. 네. 또 황 선생님 어떠실 것 같으세요? 아니, 마이크 키시고 말씀하셔도 돼요. 치는 게 어려우시면은 50대 여자. 50대 여자. 박철원 선배님께서는 네, 우리나라 책을 많이 살 것 같은 구매력 있는 사람들이 몇 대실 것 같아요? 20대, 30대, 50대 여자. 50대 여자. 50대 여자는 2등이고 제가 조사해본 바로는 1등은 2030입니다. 오히려 3040이 많을 줄 알았는데 2030이 제일 많고 제가 조사한 바로는 그다음에 50대 여자, 그다음에 3040. 근데 3040하고 2030인데 3040이 50대랑 비슷해요. 그게 3040 같은 경우는 자기계발 육아 쪽이 많고 분야별로 하면 50분들이 자기계발 쪽이 많고 그리고 2030 사람들이 에세이 책이 많은데 20대, 30대 사람들이 은근히 여자들이 은근히 책을 좀 많이 읽더라고요. 왜냐면 힘들기 때문에 배움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요런 아마 요런 순위가 많이 나온 것 같아요. 특히 2030 젊은 사람들이 관계에 대한 게 되게 힘들잖아요. 관계, 사랑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요 통계는 사실 뭐 좀 신빙성이 좀 없는 게 종이책만 인 게 아니라 그 전자책까지 합쳐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2030이 많은 거고 종이책으로 봤을 때는 4050이 제일 많습니다. 4050 여자들이. 그래서 선배님들이 이렇게 알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 박찬호 선생님 같은 경우는 지금 아마 이게 투자 경제 쪽으로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경제 경영 쪽에 가까운데 아마 이제 경제 경영 쪽이다 보니까 남성분들도 아마 이런 책을 좀 돈에 관련된 책을 많이 보기 때문에 아마 선생님도 책을 쓰게 되면 그런 쪽으로 또 많이 좀 구매력이 있다고 생각이 드니까 한번 너무 막 여자들 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그냥 박찬호 선생님도 자기만의 노하우를 좀 잘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책세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다? 독자가 읽어야 할 글을 써야 한다라는 거. 이거는 몇 번을 말씀드려도 중요한 거니까 선배님들 이제부터는 내 글을 쓰는 게 아니라 독자가 글을 써야 되는데 그러니까 독자를 위한 글이 뭐냐? 그냥 선배님들께서 독자들이 선배님들 글을 봤을 때 그냥 우리 박정환 선배님 글을 봤어요. 그러면 내가 여기 이 글을 보고 그럼 연금 이렇게 넣으면 되겠네. 연금을 이렇게 하면 되겠네. 요 정도로만 가져가도 그런 메시지만 써줘도 된다는 거예요. 황경 선배님 글을 보고 아 건강을 통해서 아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술을 끊고 신앙을 찾았어.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그것도 하나의 어떻게 보면 이렇게 건강을 찾는 거잖아요. 마음의 건강을. 그래서 그런 선배님들의 얘기를 쓰고 메시지만 줄 수 있고 그러면은 사람들이 읽었을 때 뭘 도움을 얻거나 위로가 됐거나 치유가 됐거나 그런 것만 가져가도 그게 독자를 위한 글이기 때문에 편하게 쓰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강에서는 이제 선배님들이 만약에 이제 자료 수집을 만약 하게 됐다고 쳐요. 그러면 오늘 챗GPT에 대한 얘기를 한번 더 드려볼게요. 제가 오늘 사실은 좀 뭐 낮에 좀 어디 갔다가 이제 좀 챗GPT에 대한 얘기 뭐 영상이나 이런 걸 좀 다시 좀 배우고 있는데 챗GPT 한번 보여드리면
우리가 선생님 보면은 우리가 지금 AI가 되게 많아졌어요. AI 그 사이트가 가장 쉽게 쓸 수 있는 사이트가 그 리튼이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리튼이라는 거 아실 거예요. 리튼은 정말 초보자들이 쓰는 거. 장점은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우리나라 거기 때문에. 근데 단점은 뭐다? 아, 장점은 하나 더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카테고리별로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이렇게 카테고리별로 뭐 레포트 쓰기, 뭐 범용을 해가지고 뭐 서론 쓰기, 문장 나누기, 기타 해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단점은 되게 제한적이에요. 이게 보시면은 제가 한번 그 질문을 넣어봤더니 굉장히 그냥 단순하게 나와요. 이렇게.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챗GPT 얘기를 좀 해보자 해서 챗GPT 같은 경우는 선배님들이 딱 첫 번째로만 기억하신 거는 질문을 잘 넣으시면 돼요. 질문을 구체적으로 잘 넣으면 선배님들께서 굉장히 다양한 것들을 얻을 수가 있다. 그래서 제가 혹시 우리 박찬 선생님이나 황현 선생님도 다 써보셨죠? 류나 선생님도. 만약에 안 써보셨다면은 제가 다시 한번 저희 방에다가 한번 어, 링크를 올려드렸고 그다음에 채팅창에도 한번 올려드릴게요. 이렇게. 그래서 한번 들어가 보시고 만약 우리 박찬원 선생님께서 이제 만약 예를 들어서 금융 관련해가지고 그냥 단순하게 내가 금융 지식을 알려주세요. 하여튼 그 챗GPT는 항상 기본적으로 질문형으로 치셔야 돼요. 키워드로 치시는 게 아니라 대화형 AI이기 때문에 질문을 쳐라. 일단 그게 첫 번째고 만약에 이제 박 선생님께서 이렇게 쳤다고 쳐요. 그러면은 딱 보면은 다시 해볼게요. 금융 지식을 알려주세요. 이렇게 쳐볼게요. 그러면 그냥 간단하게 지금 딱 보면은 이제 영어로 나오고 이제 한글로는 한글로도 나오거든요. 지금 이렇게 그 자동 번역이 될 거예요. 그러면 금융 지식이나 재무 관리 경험이 없습니다. 그 예산 책정이나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질문을 되게 단순하게 한 거예요. 근데 만약에 박찬호님께서 이제 퇴직하는 직장인들을 위한 금융 지식을 10가지만 알려주세요. 근데 여기다가 도움이 되는 이렇게 한번 쳐볼게요. 도움이 되는 금융 지식 10가지만 알려주세요 하면은 아까랑 틀리게 이제 보시면은 이렇게 퇴직하는 직장인들한 대상을 썼고 도움이 되는 금융 지식 쓰니까 이제 10가지가 쭉쭉 나오죠. 이렇게 보시면 한글로도 나올 거예요. 좀 보시면 딱 보면 어때요? 퇴직한 직장에 도움이 되는 10가지 금융 지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은퇴 비용 추정, 은퇴 예산을 세우고 최대한 시키자. 이렇게 되게 뭐라 그러냐면 되게 좀 자세하게 나와요. 자세하게. 그럼 만약에 우리 황현 선생님 같은 경우도 지금 50대 직장인을 위한 예를 들어서 지금 대상을 치고 50대가 어떤 50대일까? 좀 건강이 좋지 않은 50대 직장인을 위한 건강관리법 5가지만 알려주세요. 이렇게 치면은 요 챗GPT 같은 경우는 질문을 구체적으로 대상이 어떻고 어떤 방법이고 몇 가지를 알려주고 표로 만들어주고 이렇게 선배님들이 이렇게 명령어를 쓸 때마다 굉장히 자세하게 알려준다. 그게 뭐다? 그게 프롬프트라고 하는 거예요. 프롬프트. 그러니까 프롬프트라는 게 우리말로 명령이거든요. 그럼 보시면은 우리 황 선생님께서도 만약에 건강 유치원 이렇게 쳤어요. 그럼 되게 자세하게 나오죠. 그럼 이거를 만약에 표로 만들고 싶다 그러면은 위에 있는 사항을 표로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딱 치잖아요. 그러면 아까 위에 있던 거를 표로 만들어 주고 있죠. 지금 보면 보이시죠? 이렇게 선배님들께서 챗GPT 활용은 어떻게 하자?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첫 번째 질문형으로 쓰셔야 돼요. 근데 질문을 쓰셔야 되는데 질문을 쓸 때 어떻게 쓰자? 구체적으로 쓰자.
그래서 박지원 선생님께서 만약에 또 꼭지 그 원고 쓰실 때 자료를 찾는다 하시면은 그 꼭지 제목에 맞는 대상을 위해 어떤 방법을 찾아주세요. 우리 류영아 선생님이 만약에 내가 전자책 주제를 못 찾겠어. 그러면은 선생님 지금 그냥 50대로 할게요. 60대 60대로 할까요? 60대 퇴직 직장인이 써볼 만한 전자책 주제를 10가지만 예시로 들어주세요. 이렇게 쫙 쳐보세요. 이렇게. 그러면 60대 퇴직 직장인이 전자책 주제를 내가 뭘 써야 될지 이렇게 쭉 나와요. 지금 보시면, 형님. 아마 영어 가능하신 분은 바로바로 그냥 되실 텐데, 걱정하지 마시고, 한글로 이렇게 나옵니다. 보니까, 여행 해고록, 인생 경험 해고록, 은퇴 계획, 웰빙, 레시피와 요리, 개조, 취미, 어떠세요? 만약 리온 선배님도 만약에 내가 전자책을 쓸 줄을 몰라. 그러면 여기서 챗GPT를 이렇게 써보시는 거예요. 우리 박철 선생님께서 아까 목차 잘 채우셨어요. 이따 끝나고 제가 또 한번 말씀드릴 텐데, 그 이제 목차를 채우시고 나서 이제 원고를 쓰실 때, 만약에 내가 원고를 내용을 잘 모르겠어. 그러면은 여기다가 선배님들이 어떤 형태로도 질문을 하세요. 이렇게 질문을 넣으면은 선배님한테 도움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챗GPT는 어떻게 쓴다? 결론만 말씀드리면, 자, 우리가 원래 자료 수집을 할 때는 챗GPT가 나오기 전에는 제가 썼던 게 구글을 해가지고 구글에 찾아 들어갔었어요. 한번 그걸 보여드릴게요. 또 복잡하니까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어떻게 원래 찾았었냐면 구글에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여기서 아까처럼 만약에 우리 박찬 선생님께서 50대 직장인을 위한 금융 지식 이렇게 쳤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구글이나 네이버랑 챗GPT 차이점이 뭐예요? 구글의 네이버는 선배님 옛날 키워드 중심, 단어 중심으로 검색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챗GPT는 어때요? 질문 형식으로 넣어야 선민들이 그 내가 얻고자 하는 그런 정보를 얻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그죠?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는 제가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우리 박철 선생님께 만약에 원고를 쓴다. 내가 정보를 못 찾는다 그러면 이렇게 찾아 들어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이 하나하나 구글에 들어가서 키워드 검색해가지고 쭉 찾으면서 하나 찾고 읽어보면서 자료를 모았어요. 그럼 그 자료가 만약 박찬섭이나 황교섭이나 류선생님께서 많이 모았어요. 그러면 이게 몇 시간이 걸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줄여준 게 뭐다? AI 챗GPT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배님들 앞으로는 물론 구글이나 선배님들 쓰고자 하는 책 비슷한 책을 내가 빌려가지고 한번 읽어보라 말씀드렸었죠. 그게 원래는 되게 그 기본적인, 원래 되게 아날로그적인 자료 수집이었는데 지금은 그거를 확 줄여준 게 AI, 챗 GPT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선배님들이 이제는 요것들은 같이 병행하시면서 시간이 없잖아요. 바쁘시니까 이 챗 GPT 검색을 잘 활용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결론은 뭐다? 원고를 쓰는 글감이나 아이디어 경험을 찾는 데 도움이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서민의 책 목차나 꼭지 제목을 정할 때 아니면 어떤 다른 전자책 쓰기 주제를 정할 때도 아까 말씀드렸었죠. 질문 형식으로 질문을 해서 키워드를 넣어야 선배님이 찾고자 하는 그게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나중에 제가 보였던 대로 한번 실습을 한번 해보세요. 꼭 그렇게 박철 선배님도 그렇고 황경 선배님도 그렇고 그 나중에 글 쓰실 때 아니면 자료 모으실 때 류현 선생님도 그렇고 류현 선생님 같은 경우는 만약에 주제를 못 찾는다 하시면 아까처럼 그게 찾아보시는 거예요. 아까 보여드렸죠. 그래서 챗GPT를 그렇게 활용을 해가지고 내가 원고를 쓸 때나 주제를 찾을 때 같이 나의 이제 친한 친구처럼 하시라는 거예요. 근데 다른 데는 막 챗GPT를 가지고 뭐 하루 만에 책 쓰기, 뭐 전자책 쓰기 하는데 그건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거고 그냥 선배님들이 자료 검색할 때 가장 강력한 도구로 써라.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3번 얘기는 뭐냐? 다양한 장르의 형식의 글을 참고한다는 거 한번 이거 보여드릴게요, 제가. 만약에
만약에 보세요. 다시 한번 찾아볼게요. 만약 우리 리오나 선생님께서 삶의 회고록에 대해서 쓴다고 쳐요. 그럼 내가 삶의 회고록을 쓸 건데 원고를 어떻게 써야 될지 감이 안 와. 그러면 내가 인생 회고록을 쓰고자 하는데 에세이 형식의 글로 한번 표현해줘. 이렇게 딱 쓰잖아요. 그러면 보세요. 얘가 이제 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쓸까? 그럼 원고 예시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이제 리오나 선생님께서 내가 해고록을 쓰고자 하는데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어. 그럼 샘플 글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것도 이렇게 치면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황경 선생님도 그렇고 박찬 선생님도 그렇고 한번 내가 원고를 써야 되는데 샘플을 잘 모르겠어. 그러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형식의 글로 한번 표, 뭐 자기 개발 글로 표현해봐. 아니면 뭐 저기 뭐 실용서의 글로 표현해봐. 이렇게 하면은 얘가 이렇게 글을 써줘요. 보면은. 회고록은 몇 가지 팁입니다 해가지고 요거는 글쓰기 방법을 아예 알려줬네요. 보편적인 주제를 짜십시오. 연합게 작성하십시오. 마지막으로 뭐 어떻게 결론적으로 회고록은 뭐 성차징을 쓸 수 있다. 이거는 글쓰기 방법을 알려줬네요. 이런 걸 가지고 선배님들이 이제는 제가 알려드린 것도 있지만 이 챗GPT를 잘 활용을 하면은 정말 여기서 모든 자료를 찾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박찬 선배님도 오늘 오셨지만 요거를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건 자료 수집의 핵심은 뭐다? 챗GPT를 활용해서 필요한 것만 취해가지고 내가 쓸 수 있는 것만 쓰자라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다른 점이 뭐예요? 질문으로 대화 형식을 하다 보니까 찾는 시간을 확 줄여줘요. 그래서 이거를 선생님들이 항상 옆에 두고 지금 저는 무료를 쓰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 보이시죠? 여기 보시면 일단 처음 써보시는 분들은 가입하실 때 그냥 구글 지메일로 들어가시면 돼요. 구글 지메일이 바로 그냥 로그인이 되니까. 그래서 이걸 뉴라고 쳐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월 20달러를 내면은 더 빠른 걸로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박전 선배님도 혹시나 20달러면 우리나라 돈 한 달에 24,000원 정도 되거든요. 그럼 내면은 속도도 빠르고 정확한 지식이 나와요. 제가 다른 분 써보니까. 그래서 혹시 챗GPT를 더 활용하고 싶은 분들은 뭐 무료로 써도 되는데 좀 더 활용하고 싶다면 황경 선생님도 한번 유료로 한번 써보자. 저도 그 유료로 쓰려고 하거든요. 속도도 빠르고 이런 게 더 자세하게 나와요. 그래서 그런 건 한번 나중에 활용을 또 해보시고요. 챗GPT 제가 강의를 한번 따로 한번 또 다시 한번 해볼게요. 그때 한번 또 알려드리고. 그래서 자료 수집할 때보다 챗GPT를 활용하자는 게 이번 내용이었고 쭉 가볼게요. 이제 우리가 이제 글을 쓸 때 두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많이 드려요. 그게 뭘까? 핵심 메시지와 뒷받침되는 문장이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항상 마지막 결론이에요. 결론 쓸 때 원래 크게 봤을 때는 그 글의 핵심 메시지가 뭐고 그것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있으면은 하나의 글이 완성이 된다고 하는데 책세계에서 봤을 때는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 선생님들이 핵심 메시지를 결론 놓고 그 앞에 중간에 뒷받침하는 문장을 보다 감정, 아니 경험, 감정, 인용, 결론 순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쓰자. 그래서 핵심 메시지는 어떻게 쓴다? 내가 말하고 싶은 한 줄로 결론 쓸 때 말하고 싶은 한 줄로 한번 요약을 해보세요. 이렇게 제일 마지막에. 그래서 메시지는 항상 간단 명료해야 되고 초등학교 한 3학년 정도도 즉시 이해할 수 있도록 쓰는 게 뭐다? 선배님들이 그 꼭지 안에 쓰는 핵심 메시지라는 거를 반드시 해보시고 쓸 때마다 결론에다가 내가 독자들한테 이 꼭지에서 하고 싶은 메시지가 뭔지 그거를 한 줄로 표현하는 방식을 꼭 생각을 하시고 쓰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걸 뒷받침하는 문장은 뭐다? 내가 어떤 이유가 있고 어떤 설명을 해야 되고 또 근거도 있을 수 있고 내가 증명을 할 수 있고 이런 다양한 그런 핵심 메시지를 어떤 왜 그런지 아니면 설명도 할 수 있고 근거를 대고 증명을 할 수 있으면은 사람들이 독자들이 읽고 나서 그걸 보고 이렇게 고개 끄덕이면서 이해가 되는구나 이렇게 한번 말씀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좀 지루하지 않게 쓰고 싶다. 막 진짜 막 선배님들이 막 이렇게 책을 막 열광하고 싶다 이런 책이 쓰고 싶다 하시면은 자 보세요. 그냥 글을 쓰실 때 피곤하다, 지친다 이러지 말고 쓰러질 것 같다.
소파에 몸을 기대고 싶다. 저절로 눈이 감긴다. 온몸에 힘이 하나도 없다. 이런 식으로 뭐가 틀려 설명 보시면 피곤하다, 지치다는 그냥 이렇게 우리가 나열한 것처럼밖에 안 되잖아요. 내 몸이 피곤하다 쓸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조금 제가 말씀드렸죠. 좀 살아 숨쉬게 좀 생동감 있게 쓰자라는 거예요. 표현을 내 감정을 조금 더 다양하게 써보자. 그럼 우리 형 선생님도 지금 피곤해 막 지금. 근데 지금 보셨을 때 막 소파에 막 기대고 싶고 막 그렇잖아요. 뭐 리원 쌤은 지금 되게 또 주무셔야 되는데 선배님도 지금 의욕이 안 나고 하품이 계속 나온다. 어때요? 피곤하다, 지치다를 다른 단어로 바꿨죠. 의욕이 없다, 하품이 계속 나온다. 우리 박찬 선생님께서 지금 막 듣고 계신데 막 이제 이거 들으면 축 늘어질 것 같다. 이런 표현으로 좀 해보자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 더 가볼게요. 감정의 입자도를 높이자라는 거예요. 이게 감정 입자도라는 게 선배님들이 피곤해, 지쳐 이거는 우리가 직접적으로 그냥 이렇게 설명하는 거잖아요. 이거를 조금 다르게 쓰러질 것 같아. 소파에 기대고 싶어. 눈이 감겨. 이런 표현으로 좀 바꿔보자라는 거예요. 이러면 어때요? 독자들이 읽었을 때 조금 그 감정이 느껴져요. 이게 그래서 제가 감정적 묘사라는 게 이런 거거든요. 피곤하다, 지치다, 기쁘다, 즐겁다라는 건 직접적으로 쓰지 마시고 요거를 상황을 묘사해가지고 감정적 묘사를 하시면 요게 감정 입자도를 높인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한번 좀 쓰면은 독자들이 선배님들 글을 읽었을 때 별로 지루하지 않다라는 걸 한번 첫 번째 방법을 말씀드렸고요. 자, 제가 항상 말씀드린 또 하나가 지금 이분이 뭐 하고 있어요? 밥을 먹고 있죠. 그죠? 근데 밥을 먹고 있죠. 근데 밥을 먹었다랑 내가 지금 배가 고파서 허기를 채웠다. 어떻게 더 좋아요? 허기를 채웠다라는 게 지금 좀 약간 또 표현이 좀 세련되지 않았을까요? 그죠? 끼니를 때웠다. 한 끼 뚝딱 했다. 점심을 먹었다. 식사를 해결했다. 이렇게 선배님들이 밥을 먹었다는 표현도 조금 서술어를 다양하게 표현하면 어때요? 되게 같은 단어지만 우리나라 말이 그렇잖아요. 좀 다채롭게 좀 쓸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좀 지루하지 않게 쓰려면 아까보다 감정의 입자도를 높여서 좀 다양하게 표현을 해보고 그 다음에 서술어도 내가 밥을 먹었다가 아니라 끼니를 때웠다. 또 뭐도 먹었다. 이렇게 이런 것들을 표현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그래서 결론은 뭐다? 감정의 입자도를 높이고 서술어를 다양하게 하면은 지루하지 않은 글을 쓸 수 있다라는 걸 한번 그걸 명심하시고 원고 쓸 때도 한번 좀 반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선배님도 이제는 우리가 글을 쓸 때 책 쓰기도 그렇고 목표가 있잖아요. 내가 하루 왔을 때는 한 꼭지를 쓰는 거고, 결국에는 우리가 박전 선생님 같은 경우도 지금 한 37꼭지인데 시작하셔야 되잖아요. 이제 오케이 하시면 초고를. 그러면 이제 그 목표가 이제 시작이 될 거란 말이에요. 자, 우리는 이제부터 하루에 하나씩 1.5매에서 2매를 분량을 채우는 걸로. 그래서 제가 황경 선생님 같은 경우도 목차를 드릴 거니까, 그리고 유현 선생님도 저한테 질문지를 주시면은 목차를 짜 드리면 이제는 초고를 쓰실 때 하루에 한 장을 쓸 건지, 우리 박찬 선생님께서는 만약에 좀 타이트하게 쓴다 그러면은 나는 하루에 한 꼭지를 쓸 수 있어. 그래서 한 꼭지가 분량이 제가 뭐라 그랬어요? A4를 했을 때 1.5에서 2장 정도만 쓰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일단 분량을 채우자. 근데 내가 어떻게 채워볼까? 매일 분량을 채워볼까? 아니면은 이틀에 1.5매를 채울 텐데, 2장을 채울 텐데, 1.5에서 2장을. 하루에 한 장을 쓸까? 하루에 한 장을 쓰고, 그 다음날 0.5를 채울까? 그런 걸 목표를 정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쓸 때마다 문장 부호나 어떤 문법 같은 거를 조금 띄어쓰기라든지 이런 거를 조금 지키면서 한번 써보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이렇게 분량을 채우지만 독자들한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을까라는 거를 한번 생각을 하고 쓰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그러면 선배님들 왜 글을 쓰고 책을 내고 싶으세요? 왜? 왜 내고 싶으신 거예요? 글쓰기나 초글 쓰기가 힘들 때마다 딱 하나만 기억하자. 내가 쓰는 글쓰기가 뭐다? 선배님들이 쓰는 독자를 위한 글쓰기가 될 거다라는 거. 그러니까 항상 선배님들이 너무 막 막막하게 생각지 마시고 그냥 내가 편하게 쓰는 글쓰기인데 그게 내가 주는 메시지 전달이 독자를 위한 책쓰기라는 걸 생각하시고 선배님 나중에 초고 쓰실 때 생각한 다음에 꼭 쓰셨으면 좋겠다. 글 쓰는 것이 가끔 힘들어요. 기대치를 일단 낮추십시오. 조급함을 버리세요. 베스트셀러가 욕심을 버리시고 선배님들이 쓰는 글이 뭐다? 열심히 자신만의 글을 써서 독자를 위한 조그만 도움을 주는 마음으로
썼으면 좋겠다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미 여기 선배님도 오셨기 때문에 저랑 같이 하시는 모든 작가십니다. 글쓰기에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이제부터는 선배님께서도 약간 시작을 하셨으면 시간을 정하고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만약 안 되면 나만의 글과목이라도 만들어서 어디 들어가자. 그게 만약에 안 되시면은 체크리스트라도 만들어 달라고 저한테 말을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잠깐 체크리스트 만든 걸 또 올려드릴게요, 제가. 그러면 그걸로 체크를 해가지고 선배님께서 적어도 전자책 같은 경우는 2달, 종이책 같은 경우는 3달 정도 안에, 3개월 안에 초고를 완성하셔야 선배님께서 조금 빨리 초고를 썼다 안 썼다 하면은 이 루틴이나 이 리듬감이 깨져가지고 막 계속 미뤄지거든요. 그러니까 딱 시간을 정해놓고 쓰시는 게 가장 좋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책을 쓰기 위해서 선배님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지금까지 우리 박천 선생님도 그렇고 유연아 선생님도 그렇고 황현 선배님도 여기 계신 작가님들께서 내가 책을 쓰기 위해서 지난 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기억을 한번 떠올려 보시고 그것이 많이 힘들 때도 있어요. 근데 그게 선배님들의 그 힘든 얘기 그리고 살아왔던 그 얘기 자체가 누군가에는 뭐다? 반드시 도움이 된다라는 걸 쓰시고 편하게 오늘 선배님들 삶에서 우리 작가님 삶에서 자신의 얘기를 찾아서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오늘 강의 좀 마치고 싶어요. 자, 선배님들 보시면 이렇게 생각이 드실 거예요. 난 재주가 없나 봐. 나는 글을 써도 막 하시면서 글을 써도 안 돼. 막 이런 선생님도 요새 막 바쁘셔가지고 막 근데 난 해도 안 될 것 같아. 막 홍현 선생님도 막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그게 아니라 갑자기 이렇게 쓰다가 우리 박찬 선생님도 막 쓰다 보면은 저도 그래요. 어쨌든 잘 써지는데 선배님들 세 분께서도 어떤 날은 또 안 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럼 멘탈이 깨진다는 걸 멘탈 블록이라고 심리학 용어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멘탈이 깨졌어요. 그러면 여기서 멈출까요? 더 이상 안 쓰실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여기 보면 내가 멘탈이 막 붕괴돼가지고 이것저것 넣었다가 막 지금 우리 내도 지금 막 혼란스러워요. 막 이것저것 다 지금 보면은 선배님이 이 글아 여기다가 내가 뭘 살지 정리를 안 해가지고 여기다 막 이것저것 다 사다 보니까 막 헷갈리고 막 이래요. 근데 이게 아니라 나는 재주가 없나 봐. 글을 못 쓰나 봐. 해도 안 돼. 이렇게 멘탈이 블록이 됐을 때는 극복을 하는 방법이 뭐다? 그냥 하나씩 그냥 오늘 내가 말씀드린 대로 내가 오늘 만난 한 꼭지 글이라도 이거라도 제대로 한번 써보자. 이거라도 제대로 노력해서 한번 써보자. 하나하나 작은 경험이 그러니까 선배님들 한 번에 잘 쓰려고 막 하니까 내가 쓰다 보면 또 안 되고 그러는데 그러지 말고 그냥 오늘은 딱 한 장만 쓰자. 내가 오늘 한 장만 딱 채워가지고 그럼 한 장만 써도 그게 분량을 채웠으니까 성공한 거잖아요. 그게 매일 쓰다 보면은 작은 성공들이 하나씩 늘어가다 보면 그게 이 멘탈을 또 회복하는데 도움이 될 거다. 그래서 책을 냈다. 아니면 우리 뭐 박 선생님께서도 여기 형 선생님도 류현 선생님께서도 지금 사시면서 그래도 성공한 성과를 낸 경험들 다 있으시잖아요. 어떠셨어요? 성과를 낸 사람들의 신비한 능력은 딱 하나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보다 이거를 할 수 있다. 극복했던 그 가능성을 보셨잖아요. 그죠? 책 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생님들이 글이 안 써진다 했을 때는 하나하나씩 작은 거라도 하도 그 가능성을 보시고 보다 조금씩이라도 썼었으면 좋겠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안내사항 한번 드리면은 다음 주 15일 날 우리 황 선생님, 박 선생님 설명 신청하셨는데 다음 주 토요일 날 이 시간에 황무지 아지트 크루에 대한 얘기를 드릴 거예요. 우리 방에서만 오픈을 했어요. 제가 하는 모든 과정이고 이 같이 하시는 분들은 제가 하는 책 쓰기 강의든 지금까지 제가 모든 무료 강의 같은 강의안을 다 가져가셔가지고 선배님들이 직접 강의를 하셔도 되고 저랑 나중에 같이 사업을 하고 채팅방에서 같이 모객도 하고 수익화하는 그런 방법을 지금 제가 먼저 하나 알려드렸어요. 그렇게 한번 해볼까 해서 다음 주 설명회 때 그 자세한 내용을 좀 다 알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혹시 리오나 선배님도 혹시 궁금하시면 저희 그 크루 아까 설명회 그 제가 저기 꼬리 달기 올린 거 있죠 저희 방에 거기 한번 올려주시면
그 신청하신 분들한테만 따로 제가 링크를 보내드릴 거예요. 개인톡으로.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렇게 같이 저랑 정말 같이 성장하실 분이 있다면은 저도 제가 지금 다른 분들 제 멘토들하고 사업을 지금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이은대 작가님하고도 뭘 하려고 하고 있고, 이거 제 원래 다른 지금 뭐 브랜딩이라든지 뭐 1인 온라인 창업 그 관련된 거를 같이 좀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같이 저랑 탑승하실 분들만 모실 거예요. 근데 저는 지금 선배님들 책 쓰기 하시는 분들이라면 책을 쓰고 나서 그 다음에 후속 과정, 저랑 강사도 같이 하시고 이럴 분들만 모시려고 해요. 그래서 소정의 금액을 받고 저랑 뭐 평생은 아니지만 저랑 같이 가실 분들은 다음 주에 오셔가지고 제 설명회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4시 4월 15일 오후 9시 30분에 설명회를 할 거니까 이렇게 한번 와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선배님들의 글쓰기를 같이 좀 응원하고 조금씩이라도 그냥 선배님도 좀 해주면 좋겠고, 요거 끝나고 나서 한 분씩 진도 체크하고 오늘 마무리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의 후기는 제 오픈 채팅방 아시죠? 1200명 방에 제가 링크 올려드릴 테니까 저희 방에 쓰신 거를 책쓰기 방에 쓰시고 그것을 복사해가지고 제 1200명에 붙여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수업이 끝나면 후기는 써주시고 바로 써주시고 그냥 좀 주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오늘 마무리하고 오늘 신청하신 분들, 오늘 라이브로 오셨던 분들만 제가 녹화 영상을 따로 드릴 거예요. 그게 선배님들 참여한 사람들하고 안 한 사람들의 차이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강의안은 제가 제공은 안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계속 리뉴얼 해가지고 할 거니까 오늘 선배님 강의 쓰셨던 것들은 녹화 영상 보시고 그냥 개인적으로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영상 보시고 필기 하셔가지고 해주시고 아까 제가 따로 말씀을 안 드렸는데 나중에 후기 쓰실 때는 강의 자료나 이런 거는 캡처나 이런 것들은 하지 마시고 우리 박찬 선생님께서도 후기 써주시게 되면 블로그에 나중에 제목만 캡처 하셔가지고 오늘 어땠다 이런 정도만 하시고 블로그 후기는 꼭 안 넣으셔도 되고 톡방 후기만 좀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그다음에 진도 체크하고 오늘 코칭도 마치도록 할게요. 네, 잘 들어서 감사드립니다.